혹시 뉴스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 소식 들으면 대체 누가 왜 저런 일을 벌이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해커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가죠? 하지만 그 검은 후드티 너머의 진짜 얼굴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나 대부분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까만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모니터 불빛만 번쩍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요, 현실은 영화랑은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경로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유형의 공격자들이 있는지, 그들은 도대체 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이걸 아는 게 우리를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사이버 위협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해커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요, 사실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외로운 늑대요?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공격은요, 명확한 목표와 빵빵한 자금, 그리고 최첨단 기술까지 갖춘 조직이 저지르는 겁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그래서 전문가들은 더 이상 해커라는 좀 막연한 단어를 잘 안 써요. 대신 훨씬 더 정확한 용어를 쓰죠. 바로 위협 주체.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의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디지털 세상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개인이나 조직, 이들을 전부 위협 주체라고 부르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위협 주체라는 거 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이버 공격이라는 무대 위에서 활약하는 주요 배우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키디, 핵티비스트, 사이버 범죄자, 그리고 끝판왕이죠. 국가 지원 행위자. 이름만 들어도 각각의 특징이 좀 그려지지 않으세요? 첫 번째 주자는 스크립트 키드입니다. 뭐랄까, 해커계의 초보자?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고수들이 만들어 놓은 해킹 도구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거예요. 주로 나 이 정도는 할 줄 안다 하고 과시하거나 그냥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핵티비스트. 이름에서 딱 감이 오죠? 해커랑 활동가, 액티비스트를 합친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바로 신념입니다.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려고 정부나 특정 기업의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익숙할 이름일 텐데요. 바로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해요. 딱 하나, 돈입니다. 뉴스에서 맨날 보는 거 있잖아요. 회사 컴퓨터 싹 다 잠가버리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랜섬웨어 공격. 바로 이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서운 위협이죠. 국가 지원 행위자. 말 그대로 한 나라가 뒤에서 밀어주는 해커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금 거의 무제한이죠.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돈벌이를 훨씬 뛰어넘어요. 다른 나라의 국방 기밀을 훔치거나 전력망 같은 사회 핵심 시설을 마비시키는 거. 거의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4종류의 플레이어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들을 움직이는 힘, 동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인데요. 각 행위자의 동기를 알면 그 다음에 뭘 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일종의 예측 지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목적이 돈인 사이버 범죄자. 당연히 돈이 될 만한 데이터를 훔치거나 랜섬웨어에 쓰겠죠. 하지만 지정학적 우위가 목적인 국가 지원 행위자는요. 절대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아요. 아주 조용히 몇 년이고 들키지 않고 숨어서 핵심 정보를 노릴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를 알면 그들의 다음 수가 보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에 대해 알게 된 지식을 우리 편, 즉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방어자의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꼽으라면 전 바로 이걸 꼽겠습니다. 공격자를 막고 싶다면 공격자처럼 생각하라.
그냥 방어벽을 높게 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이 왜, 무엇을 노리고 어떤 길로 쳐들어올지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방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TTP인데요. 위협 주체가 쓰는 전략, 기술, 절차의 줄임말이에요. 아까 그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사이버 범죄자의 동기가 돈이라는 걸 알았죠? 그럼 이들의 TTP, 즉 랜섬웨어를 퍼뜨리거나 가짜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을 미리 더 튼튼하게 세워두는 거죠. 자, 이제 정말 막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더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핵심 용어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PT. 이건 주로 국가 지원 행위자들이 쓰는 수법인데요. 한번 침투해서 들키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숨어있는 공격을 말하고요. 내부자 위협은 말 그대로 적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부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어트리뷰션. 이건 어떤 공격이 딱 터졌을 때 이거 누가 한 짓이지? 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그 위협 주체들 중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여러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공격부터 한 나라의 운명을 건 보이지 않는 전쟁까지 그 동기도, 스케일도 정말 천차만별이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 같은 공격자는 이 네 유형 중에 과연 누구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